지금 만들어진 12차시는 저학년에 좀 시작화되어 있고, 고학년에서 쓰기가 좀, 선생님들이 따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엔트리를 개발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그 코드 캠프 때 애들이 곧잘 따라 했었고, 나름 인기도 좋아가지고, 바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데,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아이들이 중고등보다는 여전히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원에 쓰고 계시고 이렇게 추가가 되면 더 학원에서 좀 수익적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엔트리를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이크로비트가 지금 3개월 과정 준비되어 있는데 이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은 3개월 추가돼서 총 6개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적으로는 마이크로비트 플러스 엔트리는 초등학교 고학년, 3, 4학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전략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오조봇이나, 뭐, 카미법 같은 로봇을 활용해서 1학년을 진행을 하시고, 2학년 끝날 쯤 무렵에 마이크로비트를 하시면 3학년 때 마이크로비트 엔트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튜디오 교육과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연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캠프 때도 활용했던 건데 나름 해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제로 만들었고 이거를 마이크로비트로 제어하는 거는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그 코딩이기 때문에 뭐 로봇처럼 앞에 막 영상 넣어서 막 상당히 많은 동기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번 페이지에 바로 학습 목표가 나와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자,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 엔트리 봇이 이제 점프하면서 선인장을 피하는 게임을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 되고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요.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선인장을 피하는 게임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좀 제가 안 적었네요. 적어드릴게요. 자, 엔트리 50으로 이동하며 선인장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는데, 마이크로비트 엔트리는 지금 마이크로비트 메이커 수업 12차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아이들이 앞에서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센서와 이런 기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센서 영상 같은 건 다 빼놨어요. 근데 혹시 마이크로비트를 메이크 코드로 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엔트리를 먼저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마이크로비트 이전 교육 자료들 있잖아요. 이전 교육 자료들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보시면 마이크로비트 메이크 코드 12차시에 있는 영상과 PPT에서 몇 개를 좀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꼭 그 메이크 코드를 하고 나서 엔트리 들어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4번 페이지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그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3번 페이지는 1.0에 대한 소개입니다.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아이들도 봤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 1.0에 대해서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페이지는 2.0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기존 1.0에 있는 것도 그대로 다 있지만 2.0에는 자 전면부에 터치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로고가 터치 센서예요. 로고를 터치하시면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사운드 센서 LED가 있는데
것 자체가 사운드 센서가 아니에요. 사운드 센서가 동작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LED입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쪽 부분이 사운드 센서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스피커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전에 1.0 할 때는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어폰 끼지 않고 이 뒤에 있는 스피커 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추가 소개를 4번 페이지에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인 엔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엔트리는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긴 했지만 실제로 수업하실 때는 대부분 실제 엔트리 프로그램을 열어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수업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엔트리를 또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정말 잘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엔트리를 이제 저희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아이디 뒤로 가기를 누르거나 뭐 이상한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프라인 버전으로 하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엔트리를 설치하는 과정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자, 엔트리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엔트리 설치 안 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엔트리 설치는 자, 여기 보시면 엔트리 클릭하시면 여기 엔트리가 나오죠. 엔트리 공식 홈페이지가 플레이 엔트리 ORG입니다. 플레이 엔트리 ORG. 클릭하시면 여기에 엔트리 로고가 있어요. 엔트리 로고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또 배포됐습니다. 아직 전 설치 전이긴 한데 3월 30일 날 배포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치해 보세요. 근데 설치해도 제 원장님이 테스트했는데 여전히 V20 V21하고 V22는 아직 인식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V21로 인식하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트리에 있는 다운로드의 엔트리 오프라인 프로그램 대부분 64비트일 겁니다. 자, 혹시 64비트, 32비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자, 윈도우 로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시스템 들어가시면, 자, 시스템에 나와요. 이렇게 64비트 운영체제라고 이거 보시면 돼요. 대부분 64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엔트리 하드웨어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윈도우 거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설치하시면 자, 바탕화면에 이렇게 엔트리가 바깥에 안 빼놨네요.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돼요. 엔트리 하드웨어와 엔트리 두 가지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엔트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엔트리가 나와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에는 나중에 해야겠다. 그렇지. 수업을 하실 때는 이제 실제 오프라인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이미 애들이 엔트리를 접한 친구가 많은데 이 화면에서 뭐 여기가 오브젝트고 얘가 움직이는 스테이지고 오브젝트 팔레트고 뭐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자,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스테이지가 여기 있고요. 장면이죠, 장면.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브젝트 장면이고 여기가 오브젝트들이 정렬되는 곳이고요. 여기가 블럭, 모양, 소리, 속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이 오른쪽이 코딩을 하는 창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인터페이스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아이한테 엔트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꼭 물어봐 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자, 스터디를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당부사항인데, 어,
아두이노는 그랬어요. 자, 저희가 아두이노하고 파이썬은 스터디 내용, 스터디 내용을 우리가 얼마 정도 100% 이해하면 솔직히 수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의 주도권이 대부분 교사한테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알려주려고 하는 컨텐츠가 학생들은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방향대로 수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엔트리는 달라요. 엔트리는 아이들이 이미 많이 해왔고 또 유튜브 같은 데에서 보면은 막 되게 수준 높은 게임을 아이들이 따라하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엔트리는 제가 스터디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200%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터디하는 내용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요구하는 창체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선생님 이거 우리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뭐 주문 받는 거를 정리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리스트를 만들 줄 몰라. 그러면은 솔직히 무슨 창피해요. 그쵸? 아이들은 이미 리스트 뭐 이런 것들 다 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진도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아이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실 수 있게끔 엔트리는 좀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하시는 김에 엔트리 1급 자격증 정도는 좀 준비를 해주세요. 1급 따셔가지고 갖고 계시면 나중에 애들한테도 보여주기 좋고 해서 어쨌든 엔트리는 스터디한 내용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어, 사전에 알고 계셔야지 수업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엔트리 인터페이스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오늘 사용하는 블럭인데, 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리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 블럭 소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블럭을 보시면 여기 시작, 흐름, 움직임, 생김새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첫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할 때마다 소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이걸 설명 쫙 한다고 해서 애들이 뭐 끈기랑 이렇게 들을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거는 들어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시작을 쓸 거예요. 시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신호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쓸 거기 때문에 시작에 있는 블럭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흐름 쓸 거고 움직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이디랑 같이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움직임에 있는 모든 블록을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지금 제가 제시해 놓은 명령어들 있죠? 그 명령어들을 중심으로 좀 써보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몸풀기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엔트리가 점프하고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사전에 자, 얘가 위로 올라가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셔가지고 Y 좌표로 10만큼 움직이기. 시작. 지금 잠깐 오늘 위로 올라갔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는 건 뭘까? 자, 눌렀더니 얘는 앞으로 가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동 방향이 어디이기 때문에 90도이기 때문에 자, 이동 방향이 예를 들어서 180도야. 그럼 이때는 이동 방향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죠? 네. 화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0도, 앞쪽은 90도, 밑에는 180도. 그럼 뒤쪽은 뭐예요? 270도. 뒤로 가죠? 그래서 이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브젝트 정보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랑 여기 블록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한번 좀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 이 이동 방향이라는 게 그거구나. 이동 방향이랑 X좌표랑 Y좌표랑 다른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대부분 움직임 쪽에서 아이들이 좀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회전도 시켜보시고, 회전이 뭐지? 자, 엔트리가 이렇게 회전하죠? 아, 이거를 내가 180도 하면 어떻게 되지? 뒤집어지죠?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네. 여기 있는 블럭들을,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많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엔트리 블럭 이해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흐름도 마찬가지. 간단한 그 문제들을 조금씩 내보세요. 앞으로 걸어가 볼까? 앞으로 걸어가는 게 이건가? 이걸 10번 반복해 볼까? 자, 한 번만 반복하면 이렇게만 가요. 이렇게만 잠깐 잠깐. 근데 이거를 자, 흐름에 있는 반복하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10번을 10만큼 10번 가니까 뭘만큼 가는 거지? 100만큼 가는 거지? 그거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자, 100만큼 가는지 볼까? X좌표를 0으로 해놓고요. Y좌표를 0으로 해놨어요. 자, 시작. 그럼 어떻게 되죠? 보세요. X좌표가 뭐가 됐죠? 100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좌표에 대한 개념도 많이 익혀주세요. 좌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장면에서는. 자,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흐름과 움직임을 가지고 간단간단한 걸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5번과 6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뭐 많이 쓰셔도 됩니다. 많이 쓰셔가지고, 엔트리 블럭 만져보기. 이미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뭐 회전도 하고 막 점프도 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나온 거야. 되게 기쁘겠죠. 그래서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하는 게 5번, 6번 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난이도는 제가 외제 난이도는 약간 아이들이 엔트리를 많이 써봤고 학원에서 굳이 또 엔트리를 학교에서 엔트리를 배우는데 학원에서 할 때는 좀 난이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지만 조금 초, 중, 고 중에 초상급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스터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엔트리가 점프해가지고 선인장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도시부터 할 건데, 자, 이 예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PPT에 보시면, 자, 7번 페이지부터는 오브젝트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각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엔트리 로봇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배경이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엔트리 로봇이 앞으로 가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장면에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엔트리 로봇은 제자리에서 있는 거고, 이 배경이 뒤로 움직이는 걸 할 거예요. 그런 효과. 그래서, 자, 도시 2번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뒤로 움직입니다라는 내용을 할 거고, 자, 두 번째, 오브젝트인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엔트리는 가만히 있을 건데 마치 엔트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인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 오브젝트 엔트리 뭐 걷는 모습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이크로비트와 연결돼서 점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걷는 엔트리 1, 2번을 이용해서 걷는 동작도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선인장에 닿으면 점수를 잃거나 게임이 끝나는 그런 예제를 여기 엔트리봇에서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7, 8, 9번에 대한 내용만 같이 보세요. 그래서 자, 7번부터 만들어 볼까? 8번 만들어 볼까? 9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 2번의 코딩이야. 자, 이거 보고 해. 이렇게 하시면 정말 수업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드는 입장에서 10번, 11번, 12번을 만들어 놨지만 10번, 11번, 12번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애들도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하세요. 그래서 7, 8, 9를 보면서 하나씩 해결하시는 과정을 하는 게 수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스터디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10번, 11번, 12번은 정말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더 재밌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고정되어 있는 이거를 만족해서 이걸 따라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정보상은 다 이해하셨을 거고, 자, 도시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부터도 난이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거 블럭 가지고 갖고 놀았다고 한다면, 자, 배경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수업을 지금처럼 같이 하세요.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하라는 얘기죠. 자, 오브젝트 추가 눌러가지고, 자,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비트 없어도 따라 하실 수 있으세요? 배경에 보면은, 자, 우리 뭐 할까? 그냥 수업에 상당히 많은, 뭐지? 주도적인 부분이죠. 아이들한테 뭐 할까? 물어본 것부터가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엔트리봇이 점프할 건데, 들판으로 할까? 아니면 도시로 할까? 근데 제가 도시 일을 했던 이유가 여기 아스팔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2로 저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할게. 너는 뭐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 자, 도시 2를 추가시켰어요. 자, 도시 2를 추가시키면 얘는 자동으로 배경이기 때문에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자물쇠가 잠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저희들은 움직여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물쇠를 풀어주세요. 자물쇠를 잠그면 선택이 안 됩니다. 자물쇠를 풀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뒤로 가게 하느냐. 자, 선생님 보세요. 얘가, 봐봐. 왼쪽에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거야. 자, 얘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지? 자, 아까 했었잖아. 자, 이거 뭐예요? 움직임에서, X좌표로 마이너스 5만큼, 자,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좀 끌게요, 얘는. 자, 키면은 배경이 뒤로 움직이죠? 아, 배경이 뒤로 움직이네. 그럼 이걸 10번 반복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이네. 아, 그러면은, 자,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되지? 얘가 지나가네요. 그죠? 이런 걸 같이 하시는 거예요. 뒤로 지나가는구나. 자, 그럼 이제 뒤로 지나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얼만큼 뒤로 지나가야 되고, 내가 지나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같이 보세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어, 현재 이 좌표를 잘 보세요. X0, Y0, 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쭉 옆으로 가면 X값 보세요, X값. 쭉 보면은 어떻게 되죠? 쭉,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까지 되죠? 마이너스 480 정도. 자, 그냥 480이라고 할게요. 자, 마이너스 480이면 거의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480 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되죠. 여기 어디야? 여기는 값이, 이쪽은 x가 480이죠. 자, 그래서 판서를 하세요. 자, 봐봐. 여기에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잖아. 스테이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배경이야. 이게 배경이야. 배경이, 자, 여기 있을 때는 얼마니? 좌표가 0,0이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이 배경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 보이니?
어, 쭉 지나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480이에요. 맞죠? 그리고 얘가 다시 일로 올 때는 얼마예요? 플러스 480이에요. 480, 0이에요. 그럼 봐봐. 자, 이걸 꼭 판서해 주세요. 쭉 지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지나갔으면 다시 어떻게 돼? 일로 와야 되지. 와서 다시 지나가야 되잖아. 그지? 자,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아, 그럼 지나가는 걸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X좌표를 이용하는구나, 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이, 자, 0,0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끝나겠다. 자, 0,0에 있다가 X좌표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 녀석의 좌표 값이, X좌표가 마이너스 480이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480으로 오는 거야. X좌표가 마이너스 480이 되면 다시 플러스 480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눈치채 아이들이 이거예요. 만약 자 판단했을 때 어떻게? 자, 이 녀석의 x좌표죠. 자, 계산해 보시면 이 녀석의 x좌표 값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 도시 2죠. 자, 도시 2에 대한 x좌표 값이 얼마? 마이너스 480보다 뭐 하면 작거나 같다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녀석이 왼쪽으로 쭉 지나가가지고 여기서 좌표값이 마이너스 480보다 작아진다면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뭐 해라? 다시 얘를 어디로 와야 돼요? 이 녀석의 위치를, X좌표를 이거 다시 어디로? 480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이거예요. 이게 끝이야. 자, 시작해볼게요. 지나가죠? 다시 돌아오죠? 된 거야. 이렇게 됐어. 배경이 지금 지나가죠? 그죠?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왜? 배경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사라져요. 하얀색 배경, 하얀색 뒷배경이 나와요.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배경 하나 뭐 해야 돼요? 더 깔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도시를 만드셨으면 오른쪽 마우 눌러서 복제하시면 돼요. 복제해서 순서를, 어디로냐? 밑으로 내릴까? 순서가 안 나가더라고요. 자, 도시 순서를 밑으로 엔트리북보다 밑에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방금 복제된 도시 1번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한번 그냥 해볼게. 자, 이렇게 돼요. 아, 도시 2를요. 제가 끌게요. 도시 방금 복제된 녀석을 지워버리고 플레이시키면 남아요. 그쵸? 뒤에 있는 녀석이 지금 남아있죠. 뒤에 있는 녀석은 방금 뭐예요? 복제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녀석도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코딩을 하는 능력인데 논리적인 구조인데, 자, 그러면은, 배경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니? 자, 얘가 붙으면 되죠? 얘가 배경 1이에요. 지금 얘가 배경 2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얘도 같이 지나오면 돼요. 그쵸? 그리고 얘가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뒤로 가면 돼요. 그쵸? 얘가 지나갈 때 다시 얘가 또 지나가면 돼요. 얘가 또 이렇게 지나오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에서 만든 거를, 자,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복제된 거에다가 붙여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죠. 어디? 여기. 이 위치. 여기서 시작을 해야지, 얘는. 처음부터 시작점을. 그래서 시작점을 어디로 잡아요? 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위치가 어디야? X 좌표를 이동하기. 그래서 얘는 처음에
480, 이 뒤로 이동해야 돼요. 얘는 시작 자체가 어디야? 어디야? 바깥이야. 자, 플레이 시켜볼게요. 이렇게 돼요. 됐죠? 뭐야? 뭐냐? 어? 잠시만요. 왜 뒤에 이렇게 사라지지? 자, 얘는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고, 얘는 480에서 알서만큼 움직이고, 문제 없는데? 네네. 여기 왜 끊기지? 끊기면 안 되는데? 신기하다. 안 끊기는 건데? 끊길 리가 없는데? 뭐지? 왜 안 보여지지, 갑자기? 잠깐만요. 근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 자, 이거 코드 문제 없는 거거든요? 도시 2에, 잠깐만. 이거. 이거 도시 2가 아니잖아. 도시의 1이잖아. 됐어요, 이제. 됐어요. 복사하느라고 도시 오브젝트가 바뀌었네요. 네. 얘는 도시 2의 복제가 X좌표값만큼 움직여야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움직이는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경이 뒤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디랑 첫 번째 알고리즘을 만드세요. 아이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우와 할 겁니다. 배경이 뒤로 가. 그쵸? 자, 그 다음에 갈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자, 선인장 같은 경우가 등장해야 되죠? 자, 선인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인장이 등장하는 건 되게 쉽죠? 자, 선인장을 등장시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 하라고 그래. 뭐 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 게 뭐야? 뭐, 똥이야? 뭐야?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르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선인장을 하겠습니다. 선인장. 아이들은 뭐 원하는 걸 할 거예요. 자, 선인장 4번은 저기가 골랐어요. 자, 선인장이 좀 크죠? 자, 사이즈를 좀 작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짠 거도 실행되나? 배경은 짠 거도 실행되네요. 그러면은 배경은 더 이상 손댈 일이 없으니까 배경 끝나시면 배경 짱구세요. 짱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선인장 코딩할게요. 자, 선인장은 그냥 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도 되게 쉽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 이건 네가 해볼래? 시키세요, 애들한테.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지나가? 자, X좌표를 마이너스 3만큼 할까?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뭘 해야 되지? 자, 보세요. 얘가 쭉 지나가 볼게요. X값 보세요. X 좌표. 여기, 이거 보세요. 얘도 쭉 지나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240. 240이 되면 사라져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240 되면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앞으로 와야 돼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240이에요. 그러면 얘도 똑같죠?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네. 네가 할 수 있겠네. 자, 만약, 자, 이 녀석의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40보다 작으면 어떤 녀석인데, 선인장의 X좌표 값이죠? 자, 선인장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40보다 작으면, 자, 얘가 어디로 오면 돼요? 이 X좌표가 240으로 이동하면 되죠. 자, 플레이 시켜볼까요? 자, 선인장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좀 느립니다, 속도가. 자, 이렇게 선인장도 지나가요. 잘했어. 자, 선도 지나가죠. 자, 근데 우리가
끝났어. 엔트리만 하면 돼. 자, 엔트리는 제가 지금 기본으로 제공한 엔트리는 걷는 동작이, 있네. 써도 되겠다. 이거 쓸게요, 그냥. 자, 근데 엔트리 너무 크죠? 엔트리 좀 사이즈를 작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작게 하고요. 자, 선행장도 짱볼까? 짱볼게요. 짱보면은, 짱봐도 코딩은 되네. 아, 움직이긴 하네요. 네. 자, 엔트리봇이 이제 코딩을 하면 되는 건데, 엔트리봇은 이제 우리가 뭘로 할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처음에는 마이크로부터 없이 할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 이렇게 있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니까 이거죠. 여기. 자, 이거 할 때 여기 누르셔가지고,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그러세요. 이거 헬프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딱 누르시면 바뀌어요. 누르고 Q 누르면 바뀌어요. 누르고 A 누르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서 찾지 마세요. 자,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바뀌어요.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요.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 정도? 이 정도. 자, 현재 Y값이 얼마예요? Y값이 마이너스 70이에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얼마? 70에 100. 100 정도? 100. 한 100 정도 움직이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70에서 100 정도 위로 올라가면 점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돼요. 움직임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게 위치로 이동하게 하고, 자, 만큼 움직이게 하고는 다릅니다. 자, 위치 이동은 이게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위치 이동은 0,0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를 말하는 거고, 자, 만큼 움직이기는 현재 오브젝트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0,0이죠. 자, 보세요. 0,0 위치. 이 0,0 위치에서의 X좌표 10, Y좌표 10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동하기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내가 점프를 시킬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위치 이동하기 하면 안 되시고,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움직이기를 쓰셔야 돼요. 만큼 움직이기. 그래서 제가 점프를 할 거기 때문에 한 0.5초 동안 X좌표는 움직이지 않죠. X좌표는 그대로 할 거죠. Y만 얼마 움직일 거예요? 100 정도 움직일 거예요. 100 정도 움직였다가 다시 뭐 할 거예요? 내려올 거예요. 마이너스 100. 됐나요? 이게 끝이야. 자, 시작해볼게요. 됐어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게 점프예요. 근데 꼭 앞으로 점프하는 것 같지? 배경이 뒤로 오니까. 좀 어렵다, 100은. 나 할만하다. 어렵다 싶으면 120까지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스페이스바를 눌렀더니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아주 기본인 엔트리입니다. 아이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막 게임을 좀 하려고 하겠죠. 자, 이게 어디 있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터넷 끊기면, 인터넷 안 되면 하는 게임. 뭔지 아시죠? 그 공룡 게임 하는, 공룡 게임. 구글이 좋아. 구글은 잘 찾는데. 인터넷 끊기면 하는 게임. 아이들은 잘 알아요. 이거, 공룡 게임, 이거. 지금 저희가 만든 게 이겁니다. 선인장을 공룡이 넘잖아요. 아이들이 다 해봤거든요. 이거. 이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시작 누르면 점프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마이크로비트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로비트 연결을 할게요. 자, 마이크로비트는 지금 제가 단톡방에 공지하겠지만 얘가 버전이 보시면 2.0이 연결이 원활합니다. 근데 아마 엔트리 측에서 개발을 할 거고 개발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1.0 쓰시면 돼요. 그 방법은 제가 단톡방 올려놓을게요. 자, 마이크로비트를 USB에 꽂겠습니다. 자, 이게 꽂았고요. 자, 꽂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사전에 여기 있는 지금 엔트리 하드웨어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 하드웨어 설치를 하시면 이게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누르시고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의 마만 쳐도 이쭉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자, 그 2.0이 있는데 2.2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그 마이크로비트에서 어 여기 마이크로비트 1이죠, 1. 마이크로비트 버전 1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버전 2.00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로 2를 누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개발 과정 감안해서 예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연결이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구글이나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유튜브 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캠프 때문에 찍어놨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치 여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엔트리 하드웨어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을 이제 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자, 14번 보시면 돼요. 자, 스페이스바 대신에 마이크로비트로 점프를 할 건데, 자, Y축 가속도 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이 녀석을 제가, 실제로 엔트리가 점프하듯이 들고 있다가 점프,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재밌겠죠? 스페이스바 누른 것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점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는 게 바로 가속도 값인데,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X, Y. X로 해도 좀 반응은 옵니다. 근데 명확한 Y 값이 이렇게 있을 때 반응이 잘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엔트리 하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하드웨어 값을 엔트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당장 좀 접어놓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뭐냐면,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기? 말하기. 뭘 말할 건데, 하드웨어에서 들어오는 값을 내가 보고 싶어. 자,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X축의 가속도 값이 있는데 이거 말고 Y축이 잘 변해요.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X축 값 말하기를 할게요. 자, 이거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말하죠? 자, 지금 뭐예요? 80, 60 막 나오죠? 한번 위로 점프, 값이 이상하게 변하죠? 300으로 뛰긴 가끔씩 100, 400, 130 뛰긴 하는데 불규칙적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Y축으로 하면 좀 더 잘 뛰어요. 자, Y축은 지금 양수값입니다. 점프 하면 340 떠요. 자, 말하는 걸로 보기 어려우시면 이거는 엄청난 팁이에요. 콘솔. 자, 오브젝트에 보시면 맨 세 번째 창에 엔트리 콘솔 나옵니다. 자, 엔트리 콘솔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두이노에서 시리얼 모니터 아시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컴퓨터가 연결되어서 시리얼 통신 주고받는 거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와요. 훨씬 편하죠.
자, 움직여 볼게요. 점프. 200, 점프. 124, 점프. 364, 점프. 128, 점프. 124, 점프. 148, 점프. 344, 점프. 160, 점프. 240. 자, 공통적으로 점프를 할 때마다 10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꼼문을 어떻게 꾸리면 돼요? 자, Y축의 가속도 값을 뭐로? 100보다 크면 점프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코딩을 만들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이거 저장하고, 나 저장 안 했거든. 자, 파일,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꼭 해주시면 돼요. 아이디랑 같이. 어, 일단은 대충 쓸게요. 점프, 점프, 기본 튜토리얼, 기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은, 이제 마이크로비트 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니? 자, 시작하기 버튼 눌렀을 때죠. 눌렀을 때, 자, 처음에 아이들한테는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대부 엔트리 썼기 때문에 할 줄 알 텐데 모르면 뭐 해요? 꺼내 놓으세요. 자,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점프할 때 우리 뭐 했었지? 이거 했었지? 이거 0.5초 동안 0, y는 100이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하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100. 그죠? 자, 이렇게 꺼내놓고 기다리세요. 자, 이 정도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면 되죠.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고 했다고 치고, 자, 이걸 저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Y축의 가속도 값이 100보다 크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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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좀 높게 해야 돼. 점프, 점프. 되는데? 점프, 점프, 점프. 잘 돼요. 자, 이거는 인간도그렇고 150 합시다. 150. 너무 낮다. 점프가. 난 힘들다. 애들은 잘할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됩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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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어렵다. 키보드보다는 어렵다. 이게 튕기면 된다. 봐봐. 이게 튕겨. 들지 말고 튕겨. 됐지? 지금 이렇게 높게 들지 말고 살짝. 이게 가속도 값이기 때문에 이게 튕기면 돼요. 손목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봐봐. 이 정도.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비트로 이렇게 가속도기 때문에 휙 올려가지고 제가 점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여기 보면은 Y의 가속도 값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는 걸 했는데 자, 스페이스바로 하는 거랑 얘랑 하는 거랑 이제 하드웨어를 쓴다 하는 차이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마이크로비트가 이렇게 어, 위로 올라가는 센서가 있고 이걸 우리가 엔트리해서 게임에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랑 같이 아주 기본이 되는 거를 만들었어요. 저장할게요. 점프 점프 기본에서 센서 추가한 거.
자, 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느냐? 자, 시간을 봐야죠. 자,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많이 못했고, 첫 번째 단원에서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쓸 겁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블럭이 있어서 뭘 쓰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하는 예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끝나느냐? 아니죠. 시간을 보면 아마 90분이 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창체 활동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묘미예요. 자,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모터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비트를 기왕 쓰는 거, 자, 뭐 해요? 자, LED와 부저도 같이 한번 이용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봅시다가 이제 첫 번째 창체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뭘 안 했냐면 저희가 그걸 안 했어요. 선인장한테 닿으면 코드가 멈추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인장한테 안 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프를 열심히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점프를 할 때마다 하드웨어에 있는 어, 소리가 나요. 부저를 울려볼게요. 아, 부저 있다 하고 예를 들부터. 점프할 때마다 웃어볼까? 자, 점프할 때마다 LED를 켜요. 켜고 얘가 지금 1초 동안 0.5 더하기 0.5 더하면은 1초죠? 1초 동안 켜지니까 그 다음에는 LED를 지워야겠죠. 자, 그리고 또 점프를 하면은 1초 동안 웃어요. 스마일 표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또 지워져. 이게 반복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점프할 때마다 스마일이 나와요. 점프할 때마다 스마일이 나와요.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니, 보여드려야 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점프할 때마다 스마일 나와요. 이렇게 스마일. 점프. 스마일. 점프. 스마일 나오죠? 점프. 스마일 나오죠? 자,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지금 마이크로비트 LED도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걸 해야 되죠. 얘는 멀티스레드라고 해가지고 이 시작하면 버튼을 두세 개 이상도 그 후환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만약에 뭐 하면 돼요? 선인장에 닿았어. 자, 여기에서 만약 판단이죠? 어디 선인장에 닿았느냐? 자, 선인장에 닿으면 뭐 할까요? 자, LED에서 우는 거 할까요? 우는 거? 자, LED가 좀,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LED를, 이렇게 밝기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해. 자, 밝기 조정 돼요. 우는 모습을 하겠습니다. 화내는 모습 해야 되나? 이거를 밝기 조정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9번 눌러야 돼. 귀찮아. 뭐, 편리하라고 기능상도 여는 건데, 아니면은, 하나만 눌렀을 때, 터지는 버튼을 만들든가, 아이씨, 쭉 하다가 넘어가면 일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화내는 규정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선행장에 닿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게임을 끝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코드 멈추기라고 하면 돼요. 자,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이에요. 안 닿았어. 하지 마. 닿았어. 자, 닿았더니 지금 여기에 우는 표정.
웃는 표정이 나오고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트리에 있는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LED 추가시켰고,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시키세요. 자, 선인장에 다 점프할 때 소리 내볼까? 자, 점프할 때, 여기 지금 소리 내는 게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자, 점프할 때마다 여기 1옥타브 C 말고, 옥타브를 3옥타브 도를 짧게 2분의 1방만 연주시켜 볼게요. 들었어요? 다시. 느리다. 되게 어렵네. 스, 스페이스만 되게 쉬웠는데 타이밍 잡기 어렵다. 아, 잠깐만요. 이걸 여기다 놨더니 이 음을 연주하고 점프한다. 안 되겠다. 얘를 여기다 넣자. 됐어요? 어려워. 자, 다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게임을 잘하는 편인데. 여기서 음도 넣어봤고, 그럼 이것도 해볼까? 운명교향곡 연주해볼까? 지면? 자, 교향곡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면, 이렇게 운명교향곡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LED 부저를 넣는 걸로 하고, 자,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이것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자, 청취 활동입니다. 청취 활동에서, 자, 다가오는 3연인장을 넘을 때마다 점수를 얻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선인장이 닿으면 점수를 뺏기는 걸로 할게요. 다가오는 선인장이 랜덤한 속도로 지나갑니다. 아, 잠깐만. 이게 난이도가 낮네. 이거를 난이도 1번으로 올릴게요. 1번으로 올리고 얘를 난이도 2번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게임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선인장이 랜덤한 속도로 지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혹시 제가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이거를. 예, 가속도 센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 하시면, 어, 마이크로비트에 버튼을 쓰셔도 됩니다. 네, 그것까지는 뭐. 자, 일단 지성부터 먼저 할게요. 점프에 센서에 LED 부저 포함한 거 했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그거 해볼 거예요. 선인장이 랜덤한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자, 되게 쉽죠? 마이너스 3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어떻게 움직여요? 자, 계산해 보시면 무작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무작위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10 해볼까?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3까지 해볼까요? 자, 어떻게 움직이나? 어, 선인장 속도가, 예, 속도가, 좀, 예, 느낍니다, 계속. 네. 선인장 속도가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마이너스 20은 너무 어렵고, 마이너스 10, 이런 정도? 네,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무작위로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이 좀, 편한 대로 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얘는 뭐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0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였다 느리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타이밍 잡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그런 거 있죠. 처음에 나타날 때 마이너스 5, 처음에 나타날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정도 하고, 이번에는 점수를 얻는 걸 만들어 볼까요? 근데 지금 제가 PPT를 만들어 보니까 선인장을 넘을 때 점수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인장이 지나갈 때 플러스 1점을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장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갈 때마다 1점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을 아이들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선인장이 마이너스 240까지 갔다가 240으로 오면 이때 점수가 1점이 증가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에서 변수를 하나를 추가해 주세요. 점수라는 변수를 추가하시면 되고, 자, 이 점수라고 하는 녀석은 언제 증가되죠? 자,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점수에 얼마큼 더하기 1만큼 더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점프할 때마다 점수는 1점씩 증가될 겁니다. 자, 변수 만드실 때 참고하실 거 알려드릴게요. 자, 변수를 만들면 여기에 이름을 쓰게 돼 있고, 자, 스레스홀드라고 하죠. 기본값을 여기서 설정하시면 돼요. 기본값을 내가 10으로 하면은 10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10으로 바뀌었죠. 근데 점수는 0부터죠. 자, 10부터 시작한 경우는 그거죠. 생명. 생명을 10부터 해서 마이너스 1씩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점씩 하게 되면 되고, 자, 시작해볼게요. 아이, 지금, 어, 이 운명 교향곡이 실행되는 동안에 코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 버리는데, 이거 못 쓰겠다, 운명 교향곡. 딴 거 써야겠다. 너무 길다.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하시면 돼요. 길 텐데. 약간 뭐 죽는 느낌 없나? 죽는 느낌? 끄기? 끄기가 뭐야? 자, 끄기 해볼게, 끄기. 아, 좀 짧다. 이게 낫겠다. 들으셨어요? 이거. 이게 좀 짧아요.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막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제 시간이 더 많으면 번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있고, 하는 김에 더 하나 합시다. 자, 생명, 생명이라고 하나? 목숨이라고 하나? 생명이 낫겠다. 자, 생명은 10부터 시작합니다. 자, 10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닿았을 때, 자, 이 녀석이 뭐예요? 선인장이 닿았을 때, 이 코드 멈추기를 빼야겠죠? 자, 닿았을 때, 어떻게 되죠? 생명을 마이너스 1만큼 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스트레스 홀더를 지원합니다. 멀티 스레딩이라고 하나? 자, 시작하기 버튼 눌러놓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하나의 버튼에서 반복만 쓰면 되는데, 뭐, 지원하는 기능을 안 쓸 필요는 굳이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만약 뭐라고? 생명값, 자료에 있는 생명값이 뭐라고? 0이 되면 뭐 하면 돼요? 이때는, 게임 끝? 자, 게임 오버라고 얘기하고 끝내면 되죠.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뜨냐? 왜 안 뜨냐? 왜 안 뛰어?
잠깐만요. 띄어. 코드가 와서 멈췄는데 지금? 잠깐만요. 코드가 여기서 멈췄어요. 이거 위로 올리겠습니다. 생명을 하고 값이 그러면 뒤에 이거 한 번 하고 나서 얘가 안 멈추네요. 끄기를 제가 없애버릴게요. 됐네요. 그게 힘들구나. 아, 나 이렇게 힘들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완할 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완해서 올려놓을 건데 뭘 보완할 거냐면은 이 선인장 닫는 동안 그, 아니야, 문제 없네. 네, 잘 되네요. 카운트 잘 되고 있고요. 네, 네,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랑 수업하시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막 되게 재밌는 게임적인 요소를 더 추가하는 거는 충분히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단톡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원의 수요가 초등학생들이 더 많고, 다 마이크로비트가 12차시 개발된 이후에, 좀 아두이노까지 공백기가 좀 크다는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엔트리 추가하는 거 개발했고요. 자, 오늘을 첫 시간으로 점프 게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지나가면서 내가 점프하는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엔트리 난이도는 초중고 중에, 아, 어, 상중, 하 중에 하상쯤 돼요. 중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점프하는 게임 만들었고, 엔트리 첫 음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들어가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건드려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알고리즘, 이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하고서 이제 게임을 하면 되는데, 10번, 11번, 12번은 선생님들이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요.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이걸 보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연결하셔가지고, 자, 지금 제가 Y축 가속도를 썼는데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A 버튼 눌러셔도 됩니다. 어렵네요, 저는. 자, 그렇게 해서, 그 마이크로비트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으면 그 외에 더 많은 센서를, 더 많은 부저를 쓰는 거, 많은 이벤트를 넣는 게 상체 활동 1번, 그리고 푸딩적으로, 자, 선인장이 랜덤한 속도로 지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선인장 넘어들어 점수를 얻거나, 선인장이 다음 점수를 뺏기는 거,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재밌게 게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스터디했던 내용들의 소스는 다 서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개선해서 사용해 주시고, 자, 다음 주에는, 자, 토끼와 거북이 할 거예요. 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장면을 넘어가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재밌게 토끼 거북이 할 텐데, 자, A 버튼, B 버튼을 양쪽을 빠르게 눌러가지고, 거북이를 빨리 가게 할까? 토끼를 빨리 가게 할까?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좀 빨리 A부터 B부터 왕복 누르기로 해가지고 다른 예제를 만들 건데 스토리텔링으로 할 거예요. 그 장면을 추가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고, 자, 단톡 화면도 말했지만 그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하고 있는 피지컬 컴퓨팅 종목이 있죠. 네, 그 종목과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코스 자격증 딸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트리를 저희가 한 번도 취급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번에 엔트리를 취급하게 됐기 때문에 스터디 뭐 물론 영상 녹화된 거 보신 분도 있는데 기왕이면 일정하게 스터디 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어려운 거 같이 좀 의견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